예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중조분을 계산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중조분을 정의하는 영역이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예제 1번의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요. 예제 1번에서 직사각형 영역이 두 개의 포물선 내부 영역으로 사상이 됐었는데요. 바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예제 2번은 그 사상을 이용해서 이중조분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영역 R이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X축과 두 개의 포물선 Y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유계라는 얘기는 경계가 지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계된 영역을 R이라 하자는 얘기고요. 이 영역 R은 예제 1번에서 이미 다뤄봤었습니다. 바로 다음 같은 그래프예요. 직사각형 영역이 이쪽으로 사상됐었던 그 그래프인데요. 이와 같이 X축과 두 개의 포물선으로 경계가 지워져 있는 그런 유한 영역을 우리는 R이라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 영역 R상에서 이 함수를 이중적분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변수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x 대신에 u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으로 y 대신에 2uv를 이용하여 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변수 변화를 알려줬을 때는 주어진 이중적분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야코비안 변환을 이용해서 그 야코비가 만든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적분을 좀 더 수월하게 바꿔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더블 인테그랄 영역 R상에서 YDA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Y 대신에 EUV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EUV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XY 좌표계에선 영역을 R이라 한다면 UV 좌표계 영역을 편의상 S라 놔보겠습니다. S영역 상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쪽은 XY 좌표계, 이쪽은 UV 좌표계죠. 야코비안 값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XY 좌표계를 UV 좌표계로 바꾸고자 하는 야코비안 값의 크기 그리고 DU, DV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예제 2번은 앞서 배웠던 예제 1번의 그 도형의 역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배웠던 예제 1번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UV 영역에 있는 이 정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XY 평면상의 R 영역으로 사상시켰더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니까 UV 좌표계에서 S는 보다시피 U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이고 V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때 XY 좌표계를 UV 좌표계로 바꿀 때 변수 변환을 문제에서 가르쳐 줬죠. 다음 같이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코비안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Y를 UV 좌표계로 바꾸는 야코비안 값은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X를 U에 대해서 편입을 해보면 X를 U에 대해서 편입하면 2U가 되죠. X를 V에 대해서 편입을 하면 마이너스 2V, Y를 U에 대해서 편입을 하면 2V, 그리고 Y를 V에 대해서 편입하면 2U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앞서 배웠던 이 야코비안의 그 행렬식의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사라스 방법으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한 값은 4U의 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4V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이 이중적분은 UV 영역 안에서의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야 돼요. 앞서 그림을 살펴본 것처럼 U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고 V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이제 앞에 P적분하면서 EUV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UV 좌표계에서의 이 야코비안 값을 계산해 보니까 4를 공통화로 보고 묶어내면 4U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이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U하고 V는 모두 다 상수범위니까 아무나 먼저 적분해도 됩니다. 편에서 이제 U를 먼저 했다라 보겠습니다. 8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계산하기 좋게 전개해서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u의 3승 v 플러스 u v의 3승 du dv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얘를 u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러면 4분의 1 u의 4승 v, 얘를 u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1 u의 제곱 v의 3승, 그리고 우리는 u를 0부터 1까지 대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종점 대입하면 4분의 u 대신에 1을 대입했으니까 4분의 v, 역시 뒤도 2분의 1 v의 3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u 대신에 0 대입하면 다 0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얘네들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여기다 1을 대해서 역수를 취하니까 2분의 1, 앞에 4분의 1 있으니까 8분의 1 v의 제곱, 여기다 1을 대해서 역수를 취하니까 4분의 1,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역시 8분의 1 v의 4승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v가 0부터 1까지입니다. 8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약분시켜버리면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 보다시피 변수 변환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야코비안 값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만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변수 변환이 문제에서 주어집니까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수 변환을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럼 그런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3번 보도록 할까요? 예제 3번입니다. R이 꼭지점이 1,0, 2,0, 0,-1로 가지는 사대립골 영역으로 주어졌을 때 그 영역 안에서 이 이중적분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영역인지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우리는 XY 좌표계예요. XY 좌표계가 이렇게 있을 때 1,0, x가 1이고 y가 0이니까 여기 있네요. 1,0 그리고 2,0 여기쯤에 2,0이 있네요. 자, 이제 1,0,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0, -1, 0,-1 여기쯤에 있어요. 그리고 0, -1 여기쯤에 있군요. 자, 이제 얘네들을 연결하는 영역은 보다시피 다음 같습니다. 자, 일부러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영역의 경계선을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 영역을 R이라 본 것입니다. 이 내부 영역을 R이라 놨을 때, 자, 이제 R은 보다시피 사다리꼴 모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적분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2번은 구체적으로 x가 어떻고 y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변수 변환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변수 변환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이용하도록 할까요? 바로 이 피적분함수의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피적분함수는 주어진 이 변수 xy에 대해서 적분 불가능한 형태, 즉 우리가 이런 꼴의 함수는 모양을 보세요. x-y분의 x 플러스 y,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초월함수 형태로는 전혀 적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직접 적분이 되지 않으니까 변수 변을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피적분함수를 잘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x하고 y가 들어있는 함수 관계가 있을 때는 이때 각각을 하나를 u, 하나를 v라 놓고 변수 변화를 시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즉 x는 u 더하기 v로, u는 x 더하기 y로, v는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변수 변화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걸 u로 놓고 어떤 걸 v로 놓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았을 때와 바꿔서, 즉 얘를 u로 놓고 얘를 v로 놓으면 변수 변화를 시키는 중간 과정 그리고 그래프도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u로 놓고 어떤 걸 v로 놓는지는 그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를 u, 하나를 v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야코비안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변변 더하면 u 플러스 v, 그리고 그걸 둘로 나눌 거예요. 자, 이제 두 개 더해서 둘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제 변변 더하니까 y가 지워지고 두 개 더하면 2x인데 x를 1로 나눴으니까 x가 나옵니다. 즉 x가 2분의 u 더하기 2분의 v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식을 변변 빼서 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변 빼서 둘로 나누면 x가 지워지고 y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2y가 돼서 2로 나누니까 y가 됐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u 더하기 v, y는 2분의 u 마이너스 v,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야코비안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야코비안 값은, 자, 이제 여기 좌표계는 xy 좌표계잖아요. 그것을 uv 좌표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각각 일행에, y를 u에 대해서,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x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2분의 1, y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분의 1,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4분의 1 빼야 돼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야코비안 값의 크기, J의 크기는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야코비안 값을 구했으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야코비 변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주어진 적분 더블 인터럴 영역 R 상에서 2의 x-y분의 x 플러스 y dA를 구하는 것은 다음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uv 영역을 s라 놓겠습니다. s상에서 2의 x-y는 v로 x 플러스 y는 u로 놨었죠. 자, 그래서 이제 dA 값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코비안 값의 크기 du dv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야코비안 값의 크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면 2분의 1 더블 인터럴 s, s는 uv 영역을 말합니다. 2의 v분의 u 그리고 du dv가 됐습니다. 얘는 이중적분이죠. 반복적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때 반복적분을 바꾸려면 영역 s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풀었던 예제 2번은 이미 예제 1번에서 정사각형 영역이 그렇게 포물선으로 둘러싼 영역으로 사상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의 결과를 그냥 사용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u라 놓고 얘를 v라 놨을 때 이때 이 S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UV 좌표계예요. 자, 이제 XY 영역 안에서 있는, XY 좌표계 안에 있는 영역 R이 UV 좌표계에는 S로 사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개념을 여기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대응될 때 이 대응되는 개념이 u는 이퀄 x 플러스 y로 v는 이퀄 x 마이너스 y로 대응됩니다. 이미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변화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은 점으로 가고 경계선은 경계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각각의 이 꼭지점들의 4개의 점을 먼저 사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이고 y가 0일 때 1과 0, 1과 0을 대입하면 u도 1, v도 1이에요. 1,1 여기쯤에 있습니다. 1,1로 사상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2,0을 계산합니다. 2하고 0, 2하고 0을 대입하면 u도 2, v도 2가 되니까 요렇게 오겠군요. 여기가 2,2예요. 자, 이번에는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1은 0과 마이너스 1, u가 마이너스 1이네요. u가 마이너스 1, 요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v를 계산합니다. 0과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0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이번에는 0,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u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v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 정도 오겠군요. 대략.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선은 빨간색이 있죠. 요점에 대하는 점이 요거고요. 요점에 대하는 점이 이거니까 두 점을 연결한 것도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직선은 직선으로 갑니다. 서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직선은 다른 곡선으로, 곡선은 다른 또 다른 곡선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직선은 직선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게 노란색이었는데요. 요점의 상이 요거였거든요. 요점의 상이 요거였었으니까 노란색 직선은 그대로 노란색으로 사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점과 요점은 각각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갔고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파란색이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파란색으로 연결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갔고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초록색이니까 얘도 연결하면 이렇게 초록색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S 영역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UV 좌표계에서의 S 영역은 이겁니다. 즉 R 영역이 이런 변수 변화를 이용하면 S 영역으로 사상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S 영역은 위에서를 들여다봤을 때 좌표측의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상수범위, 하나는 변수범위로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그림을 보면 V를 상수범위로 보는 것이 좋겠네요. V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U를 변수범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U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선은 빨간색, 나오는 선은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S라는 집합을 표시해 보도록 하죠. UV 좌표계에서 볼 때, 자, 우리는 V가 취할 수 있는 값 V를 밑에다 쓸게요. V는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이제 U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인아웃을 따져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0을 통과하는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0을 통과하니까 요 빨간색 직선은 V는 이퀄 마이너스 U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직선도 기울기는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니까 1이 나와요. 그리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V는 이퀄 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거는 V를 U로 표시한 건데요. 우리는 반대로 U를 V로 표시하면 U는 이퀄 마이너스 V군요. 즉 들어가는 선은 마이너스 V를 통과해서 들어갈 것이고 나오는 선은 U는 이퀄 V니까 V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U가 변수범위고 V가 상수범위니까 U를 먼저 적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정확하게 찾았으니까 반복 적분을 바꿉니다. U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V에서 그리고 플러스 V까지예요. 그리고 피적분함수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U가 변수가 아니니까 먼저 적분하고요. V가 상수니까 나중에 적분하고 있습니다. V는 1부터 2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안에 걸 적분하는데요. U에 관해서만 적분합니다.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합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가 되고요. U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마치 2의 3x승을 적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2의 3x승은 3분의 2의 3x승이 되니까 요거의 역도함수는 일단 V분의 U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V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U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세요. 지수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U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하면 V분의 1 나와서 V분의 1하고 V가 지워지죠.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거고 이거의 도함수는 이거예요. 자, 이제 U에 대한 역도함수, U에 대한 편도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U 대신에 마이너스 V에서 U 대신에 플러스 V까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DV예요.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가 되고요. U 대신에 V를 대입하면 여기 앞에 V가 있었고요. U 대신에 V를 대입하니까 2에 V분의 V 있으니까 1이 되죠. 그리고 시점 대입한 거 빼는데 똑같은 V양이 공통화로 있어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앞으로 내보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니까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V가 됐습니다. 얘는 상수니까 적분격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2-1승이 될 것이고 V를 V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V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V를 V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2분의 V의 제곱 그리고 구간 1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요 대입하면 2의 점은 4, 1의 점은 1, 4에서 빼면 3, 2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이와 같이 적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문제 안에서
변수 변환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는 영역을 이렇게 도시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거를 계산하려면 바로 이 변수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수 변환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피적분함수에 두 종류의 xy가 혼합된 식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하나를 u, 하나를 v라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연습 문제 같은 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간혹 가다가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다면 상관없는데요. 서로 다른 종류 두 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을 때가 있어요. 피적분함수에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다른 하나를 여러분들이 영역을 보고서 영역에 원래 있는 영역 R을 보고서 경계선을 하나하나 집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하고 대응되는 도형 중에서 가장 쉬운 도형이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다른 변수 변을 하나 더 선택해야 됩니다. 즉 문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예제 2번처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각각 어떤 변수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풀었던 것처럼 피적분함수 안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xy 혼합된 식이 있을 때 하나를 u, 하나를 v라 놓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적분함수가 모양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영역을 보고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런 영역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경계선을 하나하나 잘 음미를 해보면 경계선에 맞춰서 어떤 걸 U로 놓고 어떤 걸 V로 놓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연습 문제 다양한 형태의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이하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야코비 변환을 그러면 혹시라도 공간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야코비 행렬식을 지금까지는 R2에서 R2로 보내는 야코비안 변환을 생각해 왔다면 R3에서 R3로 보내는 야코비안 변환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삼중적분을 직교좌표계를 우리가 원기둥좌표계로 바꿀 때 R, DZ, DR, D세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삼중적분, 직교좌표계의 삼중적분을 구면좌표계로 바꿀 때 야코비안 값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 제곱 사인 파이라는 것,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계산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같이 3차 행렬식으로 주어지는 R3에서 R3로 보내는 야코비안의 모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걸 확대한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야코비안 여전히 야코비안의 이니셜 따와서 J라 쓸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요. XYZ에 의해서 만약에 U, V, W가 대응됐다라 보겠습니다. XYZ에서 U, V, W가 대응됐을 때 우리는 이 야코비안 값에 대한 정의는 다음같이 합니다. X를 U에 대해서 두 개짜리를 할 때와 똑같습니다. X를 U에 대해서 편묘하고 X를 V에 대해서 X를 W에 대해서 편묘한 것이 일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를 U에 대해서 Y를 V에 대해서 Y를 W에 대해서 편묘한 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Z를 U에 대해서 Z를 V에 대해서 Z를 W에 대해서 편묘한 것을 3행으로 갖는 이 행렬식을 우리는 야코비안 3차 행렬식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줄여서 야코비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억하기 아주 수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X를 U에 대해서 편밀하고 X를 V에 대해서, X를 W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일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Y를 U에 대해서, Y를 V에 대해서, Y를 W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제2행이고요. 이게 끝나면 Z를 U에 대해서, Z를 V에 대해서, Z를 W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제3행이에요. 그래서 이 야코비안은요, 꼭 R2에서 R2로 가거나 R3에서 R3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Rn 공간에서 Rn 공간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렇게 3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낼 때 야코비안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됐는데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삼중적분을 계산한 방법을 똑같이 변수 변환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dv 값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마치 da가 야코비안 du, dv가 됐던 것처럼 dv 값도 동일하게 야코비안의 크기 du, dv, dw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 뭐 유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을 알고 있으니까 삼중적분에서도 동일하게 변수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예제 4번을 통해서 우리는
구면좌표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즉 직교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을 구면좌표계로 바꿀 때 우리는 이 부분이 뭐였었냐면 dv 부분이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 파이 d 세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야코비안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면좌표계에서는 로우와 세타와 파이를 사용하잖아요. 여기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UVW를 썼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구면좌표계로 대응을 시켜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XYZ 좌표계를 구면좌표계 로우와 세타와 파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X를 로에 대해서 편미한 것이 일렬의 원소죠. 자, 그럼 이걸 편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직교좌표계와 구면좌표계 사이의 1:1 대응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싸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X는 이퀄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예요. X 이퀄 로우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되고 Y는 이퀄 로우 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Z는 이퀄 로우 코사인 파이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X를 로에 대해서 편미한 것이 일행일렬이에요. 자, 이제 이걸 로에 대해서 편미을 하면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한 것이 일행이열의 원소예요.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하면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요. 그 다음에 X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을 합니다. X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하면은 이 파이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로우 코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Y를 로에 대해서 편미을 합니다. Y를 로에 대해서 편미을 하니까 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되고 Y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을 하면 로우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Y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하면 사인을 편미하니까 코사인이죠. 로 코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끝났으니까 Z를 로에 대해서 편미하면 코사인 파이가 되고 Z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하면 세타가 없으니까 제로가 되고요. Z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하면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제 3차 행렬식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차 행렬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3차 행렬식을 계산할 때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하트면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선형대수 교과 과정에서 행렬식의 성질을 다 배우게 되면은 다음같이 구해도 됩니다. 한 행이나 한 열에 공통항이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열에 로가 공통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여기는요 이렇게 쓰면 돼요. 로 사인 파이 곱하기 0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두 번째에 로 사인 파이가 공통이라서 바깥으로 내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렬식 기호를 조금씩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한꺼번에 하트면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라스 방법을 써서 하나하나 그냥 다 전개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곱할까요? 자, 주어진 실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로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의 제곱, 사인 파이의 3승. 사인 파이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요. 0이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이번에 이렇게 3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3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로의 제곱, 마이너스 로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에요.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곱한 걸 빼야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로의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라 쓰면 되겠네요. 코사인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걸 빼야 되는데 0이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이번에 이렇게 3개를 곱한 걸 빼야 돼요. 2개 곱하면 플러스인데 빼는 거 이제 또다시 마이너스 로의 제곱 마이너스 로의 제곱 사인 파이의 3승 사인 파이의 3승이 되고 그리고 다 곱하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습니다.
행렬식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좀 더 간결하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하트 모양으로 직접 다 계산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요 4개 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해요.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한 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곱한 거 빼고요. 이렇게 곱한 거 빼고 이렇게 곱한 걸 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 쉽고 또 계산하기도 수월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우린 여기에서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묶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의 제곱 사인 파이의 3승이 됐습니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은 1이죠. 마이너스 묶으니까 덧셈으로 돼서 1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공통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할까요?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공통항이에요. 마이너스 로의 제곱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공통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이제 플러스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나왔죠. 이제 얘네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공통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파이가 공통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파이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사인 파이의 제곱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줬으니까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있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서 1이 나오니까 이와 같이 야코비안 행렬식의 값이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야코비안 값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로의 제곱 사인 파이와 같이 나오겠군요. 왜냐하면 파이는 천정각인데요. 구면상에서 1대1 대응을 시킬 때 파이가 취할수 있는 값은 제로레디안에서부터 파이레디안까지고 세타는 한 바퀴 빙 도니까 0부터 2파이예요. 그래서 0과 파이 범위 안에서는 사인은 1, 2, 4분면을 구하고 나타내고 있으니까 1, 4분면과 2, 4분면 거기서는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 씌워봤자 이거 로는 항상 거리 개념이고 사인 파이도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여기에다 절대값 씌우니까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꼴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야코비안 값의 크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야코비안 요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연스럽게 구면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이 직교좌표계에서의 입체 영역을 R이라 놨을 때 f, x, y, z, dv의 값이 자연스럽게 이제 로 세타 파이 영역에서의 입체 영역을 s라 놓는다면 이제 여기는 그냥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z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로 좌표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로 세타 파이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라는 얘기고 야코비안 값의 크기 그리고 이제 d로 d 세타 d 파이예요. 이때 야코비안 값의 크기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로 제곱 사인 파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삼중적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바꿔 쓴 이 삼중적분이 곧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앞에서 계산 유도했었잖아요. 삼중적분의 구면좌표계에서 이미 얘를 유도를 했었는데요. 그 유도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결과적으로 이 야코비안 정리의 개념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종합하는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코비안 값을 우리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구면좌표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로 세타 파이 순서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로 파이 세타 순서로 쓰게 되면 부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도 어차피 크기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야코비안을 계산할 때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코비안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앞에 풀었던 예제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개를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누거나 또는 두 개를 빼서 둘로 나눠서 u를 x 더하기 y 또는 v를 x-y로 표시했던 식을 다시 x를 u와 v로 y를 u와 v로 표시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제 3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3번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식을 잘 보면 피적분함수 안에 x 더하기 y라는 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u라 놨었습니다. 그리고 x-y를 v라 놨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영역 R은 XY 좌표계에서의 적분인데요. 오른쪽에 여기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영역은 바로 XY 좌표계에서의 영역 R입니다. 이걸 앞서 풀 때 우리가 UV 좌표계의 영역 S로 바꿔서, 즉 오른쪽의 영역은 UV 좌표계죠. 자, 왼쪽의 영역 R은 XY 좌표계였고, 이때 오른쪽에 영역으로 바꿀 때 이쪽에 뭐가 있었냐면 야코비안 값의 크기를 곱했었죠. XY를 왼쪽에 있는 영역을 오른쪽 영역으로 바꿀 때요. 요 야코비안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꾸기 전에 있는 영역이 위에 있어요. 바꾸고자 하는 영역의 변수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before, after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du, dv였었잖아요. 우리 이걸 계산할 때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를 v에 대해서, y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x가 uv로 표시가 되고 y도 uv로 표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u하고 v가 xy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변변 더해서 둘러 나누니까 x는 2분의 1 u 플러스 v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y는 변변 빼서 둘러 나눴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미 앞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이 과정을 거쳐서 직접 계산했었는데요. 우리는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야코비안의 크기를 계산하는 좀 더 수월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UV를 X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자, 얘랑 before, after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직접 기호를 다시 한번 써서 표시한다면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는 각각 편미분하는 것이 다 다르죠. 지금 요 밑에도 다시 한번 써볼까요? XY, UV입니다. 얘는 X를 U에 대해서, X를 V에 대해서, Y를 U에 대해서,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각각 행렬식의 성분을 갖는 이런 모양의 행렬식이에요. 위에 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 있죠. 자, 우린 여기에서 이걸 계산할 때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고, 역시 이걸 계산할 때 역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해서 구하는데요. 이걸 계산한 결과와 이걸 계산한 결과는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야코비안 값을 구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 야코비안 값을 구하는 거와 구해서 역수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를 계산하는 것은 오른쪽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역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행렬식의 역수와 같다는 그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선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같죠. 이거 크기인데요. 이런 양수니까 여기에만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이 예제 3번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 3번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결과를 각각 계산해서 서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조건 하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고, u를 y에 대해서, v를 x에 대해서,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계산해 볼까요? 이건 앞서 구했던 문제입니다.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분의 1, x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분의 1, y를 u에 대해서,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역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앞서는 예제 3번에서 이걸 풀었었는데요. 이건 주로 언제 사용할 겁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쉽게 변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앞에 풀었던 예제 2번이요.
이런 경우는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눈다든가 변변 빼서 둘로 나눈다고 해서 xy가 UV로 되어 있던 것이 UV가 XY로 이렇게 바뀌거나 쉽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예문을 풀려고 할 때는 사실상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책에는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제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변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의 편도함수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역수를 취함으로 해서 새로운 야코비안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재 제14장 다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적분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적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또는 3개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우리는 이중적분의 순서 교환부터 시작해서 극좌표 변환을 공부를 했었고 이중적분의 응용으로서 부피를 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중적분을 공부를 했었고 삼중적분에서도 다시 구면좌표계나 원기둥좌표계로 바꾸는 거 그리고 우리가 14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이제 일반화된 좌표계 변환 야코비안 변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중적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다중적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 공부하게 되면 약간 생소할 수는 있을지라도요. 적분의 그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월한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교재 제14장 다중적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